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SNS를 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왠지 궁핍해 보이시나요?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 평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이 평균에 속하지 못했던 건지 투자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있었던 건지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은 인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쯤 들어본 대기업에 취직하고 30살 정도가 되면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과 같이 알고 있는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서울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61만 명 중에 대학을 가는 인구는 절반이 넘지만 그 중에서 인서울 4년제를 졸업한다? 그건 7만 2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11.8%밖에 되지 않는데요. 서울 4년제는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반에서 1, 2등 하고 정규에서 10% 안에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평균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일자리 비중을 살펴볼게요. 전체 일자리 중에 대기업의 비중은 1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이죠. 62.1%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에도 무수히 많은 협력사가 존재하죠.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도 수십 개의 협력사에서 부품을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위 16.6%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시나 절대 평균이 아니죠. 여기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OECD에서 보는 대기업의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미국은 대기업의 비중이 0.62%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이 0.44%인데요. 한국을 봤더니 0.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대기업의 비중이 6배나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견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의 비중인데요. 2010년도에 미혼은 여자가 22%였고 남자는 35%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지 않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현재를 봤더니 미혼인 여자는 33.6%, 남자는 50.8%입니다. 남자는 둘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평균으로 보면 42.5%입니다. 요즘 M4세대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율은 어떨까요? 역시나 안타깝게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0.78이죠. 심지어 서울은 0.58까지 내려왔습니다. 결혼한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혼도 절반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산도 또 절반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평균이랑 역시 또 다르죠.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는 행동은 이제 평균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서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게 평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서울 4년제에 나오면 상위 11.8%이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16.6%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자녀까지 갖게 되면 44.8%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세 가지 조합을 모두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드물겠죠. 이런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평균은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중견기업을 다니고 결혼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이 아니라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누구나 세 개 중에 하나는 평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삶을 돌아봤으니까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올해 나온 신문 기사 중에 직장인 월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평균 월급이 33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563만원이고 중소기업은 26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평균에 뭔가 불균형이 있는 것 같죠? 소득별 연령별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볼게요. 소득별 상위 몇 %에 들어가나 볼 건데요. 우선 1억 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 하면 상위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봉 5천만 원 정도 된다 하면 상위 30%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 중간감 50%를 보게 되면 3,4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283만 원인데요. 세금을 제하기 전이니까 내 계좌에 250만 원 정도 들어온다면 평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연령과 기간 근로자 모두 포함된 거니까 조금 헷갈리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페TV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을 담당하고 있는 40대와 50대 남성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40대를 먼저 보면 평균값이 월 568만원인데요. 꽤 높은 편이죠. 상위 25%에 해당되는 사람은 693만원이고 하위 25%에 해당되는 사람은 334만원입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객관적인 지점을 확인하려면 중간 50%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40대 평균 월급은 485만원이 되는 거죠. 세금 제하기 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50대를 보면 동일한 기준인데요. 중간 50%를 보게 되면 474만원입니다. 40대보다 50대가 더 적은데요. 50대는 후반부로 갈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60대로 넘어가면 더 줄어드는데요. 뒤에서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월소득입니다. 내 나이대 평균보다 소득이 괜찮으신가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 봤더니 소득이 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꼭 배당과 같은 인컴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금저축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죠. 우리의 노후는 든든해질 겁니다.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알게 된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다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고 넣으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직업, 학력, 연령, 성별, 근속 연수 등 다양한 조건을 넣어서 소득을 검색해보면 평균은 얼마나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많이 버네 하면서 평균 이상 이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득은 다 여기서 확인해 본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소득 구간별 비중을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 4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의 비중을 봤더니 22%입니다. 300만원대 벌고 있다면 21%로 상위 43%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00만원대라면 상위 77%로 중간값을 좀 넘어서게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만원대 월급을 받고 있다면 평균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대한민국 진짜 평균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월 소득 300만원 정도 되면 평균입니다. 2030 세대는 아직 평균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평균을 알아볼게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럼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32% 수익률입니다. 코로나를 겪었지만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죠. 20대부터 40대까지 수익률을 보면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투자를 잘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역시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를 경험해본 투자자가 역시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스피보다는 다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1년으로 넘어와서 보면 더욱더 처참했는데요. 미국 S&P 500이 28.8% 상승했는데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모두 한 자리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봤더니 회전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20대 회전율이 6,833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격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상승장이라서 가만히 놔둬도 수익인데 조급한 마음에 매매를 많이 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2021년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상위 하위 10% 수익률을 보면 격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묻지마 투자가 많았고 인버스 혹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게 2021년입니다.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미국 기업 투자였습니다. 2022년은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하락했던 한 해인데요. S&P 500은 20% 하락했고 코스피는 25.2%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50대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60대 이상이 선방했습니다. 20대도 나름 선방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같은 그동안 믿었던 종목에 배신이 일어났던 겁니다. 60대 이상은 그나마 방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회전율에 있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고 간망
상승했던 것이 오히려 좋았던 2022년입니다. 대망의 2023년을 보겠습니다. 6월까지의 결과인데요.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는 15%, S&P 500은 16%, 코스닥은 29%, 나스닥은 32% 상승했습니다. 역시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게 올랐죠. 여기서 해외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볼까요? 봤더니 정말 대단했는데요. 33.8%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게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서름을 씻어주는 2023년입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그래도 역시나 빅테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산 변화를 체크해 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주식 자산이 12.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를 봤더니 83.7억 원이나 되는데요. 거의 4년 만에 미국 주식 투자 자산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담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시기는 2021년 초고 현재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연령별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투자는 굳이 연령을 따질 필요가 없죠. 통합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현재 35.3%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2021년에 시작을 했다면 16.7% 그리고 2022년에 시작했다면 마이너스 8.2%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에 시작했다면 14.1%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S&P 500의 수익률인데요. 이보다 낮다면 지수 추종 ETF 투자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지루한 투자가 5년, 10년, 15년 쌓이면 전문 투자자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S&P 500에 15년간 투자했다면 전문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상위 7.8%에 포함되는 수익률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평균을 이야기하면 S&P 5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전율을 최대한 적게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1995년도부터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경제 위기 순간들이었죠. 그런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0.1%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균적으로 10.1% 수익을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미국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S&P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수익률은 앞에서 이야기한 10.1%로 가정하고 배당률은 현재 기준으로 1.56%를 적용합니다. 배당 성장률은 최근 5년간의 평균 6.1%를 담아서 돌려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했을 때를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10년 차에는 원금이 6천만원이 되고 총 자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적립식 투자는 무럭무럭 자라서 30년 차가 되면 원금은 1억 8천인데 총 자산은 11억 6천만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차에 월 9만원의 배당을 받다가 30년 차가 되면 68만원이 됩니다. 9만원에서 68만원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 왠지 뭔가 작아 보이죠? 금액을 늘려보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금액을 늘리게 되면 비율에 맞게 배당금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30년 차가 됐을 때 50만원 투자했다면 월 68만원씩 받게 됐었죠. 100만원 투자하면 월 135만원이 되고 2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71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200만원이나 투자하는데 30년 뒤에 200만원대 배당을 받으면 뭔가 찜찜하죠. 당연히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금을 빼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볼게요. 배당의 복리를 뽑으려면 당연히 SCHD겠죠. S&P 500이랑 SCHD 1대1 비율로 투자했을 때 결과를 돌려보겠습니다. SCHD의 수익률은 S&P 500보다 1% 낮춰서 적용을 했고요. 배당률은 현재값을 넣고 배당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 6%로 가정해서 평균값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1대1로 넣었을 때 데이터를 왼쪽에 기입했는데요. 그랬을 때 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한 결과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0년차 결과만 이야기해보면 S&P 500만 투자했을 때 월 배당금이 68만원이었는데요. 지금 봤더니 237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은 좀 낮아져서 총 자산이 내려왔지만 배당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래도 200만원대 배당금이 적다면 금액을 좀 더 높이면 되겠죠. 바로 뒤에서 100만원 투자했을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을 50만 원씩 S&P 500과 SCHD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연수가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 건데요. 이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30년 차에 원금이 3억 6천만 원인데 총 자산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월 47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향을 지시해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 진짜 평균을 알아봤는데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월급 4,500만 원 버는 게 평균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평균입니다. 투자도 지수 ETF만 적립식으로 가져가도 평균을 이기게 되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남들과 비교하는 평균이 그렇게 중요할까였습니다. 내 기준에서 잘 살고 행복하면 그게 나의 평균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평균의 잣대를 남이 아닌 나로부터 재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어렵겠지만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